지금 미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어가던 간질환 환자가 한국에서만 먹는다는 이 떫은 과일 때문에 극적으로 회복된 기적이 일어나서인데요. 간이식만 기다리던 이 환자는 놀랍게도 이 음식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간 기능이 40%나 좋았습니다. 한인마트에는 이 과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예약을 해도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이 과일이 어떻게 죽어가던 간 환자를 살려내고 의료계를 흔들었는지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제 손을 바라봅니다. 손이 계속 떨리네요. 며칠 동안 너무 안 좋은 기분이었어요. 계속 배가 아프고 아침부터 밤까지 속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야 라고. 매일 아침 끔찍한 기분으로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제 일상적인 변명이 되었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이고 뉴욕시의 와인과 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고급 레스토랑과 상점에 술을 판매하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밤을 고객들과 함께 비싼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시며 보내요. 제 일에서는 가끔 아픈 것이 정상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아주 다르네요. 저는 중요한 고객과 중요한 회의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수입 와인의 대량 주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제 위를 관통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부엌 칼로 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하고 저는 양손으로 배를 잡았어요. 마이클, 괜찮으세요? 고객이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통증이었어요. 제 보조인 사라는 제가 몸을 구부리는 모습을 보고 재빨리 전화를 들었어요. 911에 전화할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정말 잘못됐어요. 몇 분 후 구급차가 우리 사무실 건물 밖에 도착했어요. 큰 사이렌 소리에 길거리 사람들이 멈춰 서서 쳐다봤어요. 두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우리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당혹스럽고 동시에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한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병원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온갖 종류의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들은 제 피를 채취하고 배를 엑스레이로 촬영하고 제 음주 습관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아내 샬롯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문의 창문을 통해 저는 그녀가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긴 시간이 지난 후 안경을 쓴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고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씨, 그가 깊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샬롯이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의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약 70%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어요. 제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간은 매우 중요해요. 혈액에서 나쁜 물질을 모두 정화하니까요. 건강한 간이 없으면 아주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샬롯이 속삭였어요. 그녀가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의사는 저를 직접 바라보았어요. 수년간의 과도한 음주가 남편분의 간을 손상시켰습니다. 비즈니스 저녁 식사와 음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부분이 나왔어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6개월 내에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간 이식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거예요. 보험이 있어도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식 대기 목록이 매우 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샬롯이 절박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치료 계획을 따르고 술을 완전히 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집으로 운전해 갈 때 저는 함께 흐려지는 도시의 불빛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어요. 비가 유리창에 부드럽게 떨어지며 제 기분과 어우러졌어요. 저는 항상 자랑스럽고 고집이 셌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어요. 엘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11살 딸을 생각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이에게 아빠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샬롯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깊은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더 아프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없어지면 누가 그들을 돌볼까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부분은 저 자신 외에는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집 앞에 세울 때 저는 조용히 약속했어요. 저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제 가족은 저를 필요로 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은 도움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라는 점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비웃었을 곳에서요. 끔찍한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제 앞에 놓인 약병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약들이 너무 많아요. 의사들은 이 모든 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약들은 제 위를 더 아프게 해요. 샬롯은 더 많은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어요. 제 의료비는 이미 쌓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악몽을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샬롯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절한 미소를 지닌 작은 한국인 여성이 우리 거실로 그녀를 따라 들어왔어요. 마이클, 이분은 이지영 씨예요. 샬롯이 말했어요. 약국에서 일하시는데 당신의 약 복용 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억지로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방문객을 맞이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지영 씨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씨. 부인께서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좋아요. 이제 낯선 사람들도 제 망가진 간에 대해 알고 있네요. 저는 동시에 당혹스럽고 화가 났어요. 샬롯이 설명했어요. 지영 씨가 약국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당신의 간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가 흥미로운 것을 언급했어요. 지영 씨가 긴장하면서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그녀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 가족 중에 그녀가 약간의 억양이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 삼촌의 간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매우 아팠어요. 서울의 의사들은 그가 세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나아지셨어요. 지영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제 할머니께서 매일 전통적인 한국 곶감과 감식초를 주셨어요. 3개월 후 그의 간 기능이 너무 많이 향상되어서 의사들이 놀랐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말린 과일이 그의 간을 고쳤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영 씨는 제 무례함에 마음 상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곶감이라고 불러요. 그것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껍질을 벗기고 말린 감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국 전통의학은 간 건강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해왔어요. 샬롯이 간청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이클? 의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저는 항상 동양의학이 그저 미신과 가짜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진짜 약은 실험실과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부엌과 정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영 씨는 종이봉투를 열고 주름진, 납작한, 주황갈색 원반처럼 생긴 것을 꺼냈어요. 그것은 제 손바닥 크기만 하고 하얀 가루 물질로 덮여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코를 찡그리며 물었어요. 일종의 아시아 부두교 음식인가요? 샬롯이 저에게 화난 표정을 보냈어요. 마이클,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지영 씨는 그저 참을성 있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말린 감이에요. 하얀 가루는 건조 과정에서 형성되는 천연 설탕이에요. 완전히 자연적인 거예요. 그녀는 하나를 내밀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이상한 과일을 쳐다봤어요. 이상하고 식욕을 돋우지 않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샬롯의 표정을 보았어요. 제 말 들어봐요, 마이클. 샬롯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들은 거의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이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우리의 예금, 어쩌면 우리 집까지도요. 이것들을 그냥 시도해보는 게 당신을 죽이기라도 할까요? 그녀의 말이 저를 강하게 쳤어요. 저는 우리 딸 엘라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빠가 더 이상 주변에 없다면 그녀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우편함에 계속 들어오는 의료비 청구서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샬롯이 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고통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숨을 쉬며 저는 지영 씨의 손에서 곶감을 받았어요.
그것은 가죽 같지만 부드러웠어요. 좋아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말린 과일을 입에 가져가 작고 의심스러운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즉시 달콤함이 제 혀에서 터졌어요. 그것은 꿀과 카라멜이 함께 섞인 것 같았고 부드러운 젤리 사탕처럼 쫄깃한 식감이었어요. 이건 맛이 나쁘지 않네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지영 씨는 활짝 웃었어요. 정말 좋아하시니 기뻐요. 2주치를 가져왔어요. 매일 2개씩 드셔야 해요. 아침에 1개, 밤에 1개. 그리고 여기 감식초도 있어요. 식사 전에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섞어 드세요. 그녀는 호박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샬롯의 얼굴에 보이는 희망의 표정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그 과일은 정말 맛이 좋았어요. 좋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한국 말린 과일을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진짜 약은 의사로부터 오는 거지 말라비틀어진 오래된 과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영 씨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때때로 가장 좋은 약은 우리가 가장 적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녀가 우리 집을 떠날 때 샬롯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표했어요. 저는 제 아내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정규약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다른 곶감을 먹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적어도 맛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삼켜야 하는 이 모든 쓴 약들과 함께 달콤한 것은 반가운 변화였어요. 제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에서 온 이 이상한 주름진 과일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려는 참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곶감을 먹고 감식초를 매일 마시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끔찍한 환자였어요. 샬롯이 주름진 과일과 호박색 식초를 가져올 때마다 저는 눈을 굴리고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완전히 시간 낭비예요. 저는 달콤하고 쫄깃한 감을 씹으며 매일 아침 중얼거렸어요. 이 이상한 한국 과일들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예전만큼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옆구리의 날카로운 통증이 예전보다 덜 자주 찾아왔어요. 항상 지치는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피부가 더 이상 그 병적인 노란 색조를 띠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 말린 과일들이 정말로 저를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분명히 병원에서 온 비싼 약들 때문일 거예요. 그것들이 진짜 약이지 곶감이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화창한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았어요. 저는 매일 저를 맞이하는 익숙한 메스꺼움과 통증의 파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위가 아프지 않았어요. 제 머리가 욱신거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실제로 정상적인 느낌이었어요. 샬롯, 이리 와봐요. 제 아내는 걱정이 얼굴에 가득 쓰여있는 채로 침실로 서둘러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 기분이 좋아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샬롯의 얼굴에 희망찬 미소가 번졌어요. 곶감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도 그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하지만 비밀리에 저는 놀라웠어요. 만약 이 곶감들이 정말로 저를 돕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영 씨가 옳았을까요? 그 주 후반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낮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의사들은 아마도 그냥 전과 같은 나쁜 소식을 알려줄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간이식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바닥에 발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벽에 있는 시계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씨? 간호사가 불렀어요. 박 박사님이 이제 당신을 보실 거예요. 저는 그녀를 따라 진찰실로 들어가 새로운 의사를 만났어요. 박민호 박사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제가 당신의 치료를 맡게 될 거예요. 그가 저를 진찰하며 설명했어요.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당신의 간 상태가 어떤지 보도록 하죠. 그는 여러 개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저는 불안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1시간 후 박 박사는 손에 서류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뜨여 있었어요.
마이클 씨, 이것은 놀라워요. 그가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간 기능이 40% 향상되었어요. 이런 종류의 회복은 매우 드물어요. 특히 당신의 경우처럼 심각한 경우에는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셨나요? 박 박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곶감을 언급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이 의료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당혹감으로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곶감이라고 불리는 한국 말린감을 먹고 감식초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 아내의 친구가 추천했어요. 그녀는 그것들이 간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웃는 대신 박 박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한국 전통의학에서 감은 간의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전에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의 사례는 놀라워요. 그는 제 파일에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무엇을 하고 계시든 계속하세요. 이것은 당신과 같은 상태를 가진 환자에게서 제가 본 가장 좋은 개선이에요. 저는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왔어요. 밝은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처음으로 그것이 제 두통을 악화시키지 않았어요. 새들이 병원 주차장을 둘러싼 나무들에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노래가 항상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아차리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샬롯은 문 옆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저를 포기하기를 거부한 제 고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내. 의사가 내가 나아지고 있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그것이 곶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샬롯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저를 껴안았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는 제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꽉 껴안으며 울었어요.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 희망을 가졌어요. 아마도 결국 이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이상한 한국 말린 과일들이 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샬롯이 제 저녁 곶감을 가져왔을 때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것을 받았어요. 달콤한 과일을 씹으면서 저는 지영 씨와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서 왔다는 이유로 얼마나 빨리 그녀의 제안을 무시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어요.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며 잠에 들면서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아마도 제가 마음을 조금 더 열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간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고 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들은 제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르죠. 제 간 기능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이식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비싼 약도 필요 없고요. 더 이상 가족을 뒤로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요? 저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고 있어요. 제 눈은 맑고 밝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거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갈 준비 됐어요? 샬롯이 아래층에서 불러요. 요리 수업이 30분 후에 시작해요. 곧 갈게요. 저는 스스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믿을 수 있으세요? 저 마이클, 한때 한국 문화를 조롱했던 사람이 이제 제 가족과 함께 토요일을 한국문화원에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6개월 전에 저에게 이걸 말했다면 저는 여러분 얼굴에 대고 웃었을 거예요. 샬롯은 몇 달 동안 한국 요리 수업을 듣고 있어요. 우리 집 부엌은 김치, 된장, 그리고 제가 아직 발음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향신료 냄새가 나요. 한때 지루한 미국 음식으로 가득했던 우리 식탁은 이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다채로운 한국 요리들로 가득해요. 우리 딸 엘라도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졌어요. 지난달 그녀는 곶감과 마늘의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녀의 반 친구들이 너무 매료되어서 선생님은 작은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조직했어요. 제 아빠는 한국 음식 때문에 나아졌어요. 엘라는 전체 반에게 말했어요. 저는 교실 뒤에 앉아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우리가 문화원으로 운전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2개월 전 주류 회사에서의 직장을 그만뒀어요.
술이 제 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나서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었어요. 대신 저는 전통 한국 음식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작은 회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가족. 지영 씨가 문화원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해요. 그녀의 영어가 향상됐고 제 한국어 지식도 늘었어요.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 씨. 저는 그녀가 가르쳐준 한국어 인사말을 사용해요. 문화원 안에서는 한국어, 요리, 그리고 전통 공예를 배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요. 저는 방 건너편에서 박 박사를 발견했어요. 그는 이제 제 의사 이상의 존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우리는 함께감 추출물이 손상된 간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젯밤 뉴스 보셨어요? 박 박사가 우리에게 합류하며 물어요. ABC 모닝쇼에서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 해요.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이야기는 이미 지역 뉴스에 소개됐지만 전국쇼라니요? 그건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이에요. 말린 과일이 저를 유명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는 농담했어요. 우리 도시의 한국 시장들은 곶감과 감식초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새 물건이 도착하면 상점 밖에 줄을 서요. 제 수입 사업은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비빔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식탁 건너편의 샬롯과 엘라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우리 식당의 따뜻한 빛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알아요. 저는 생각에 잠겨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그저 동양의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틀렸어요. 그것은 단지 제 몸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열었어요. 엘라가 그녀의 그릇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우리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어디서 자라는지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음식들이 오는 나라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5000년 지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조용히 지영 씨에게 그녀의 친절함에 감사하고 샬롯에게 그녀의 끈기에 감사하고 심지어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제 자아에게도 감사했어요. 편견에서 감사로의 제 여정은 단지 제 건강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관점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치유가 단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해요. 때때로 삶의 가장 큰 선물은 예상치 못한 패키지로 옵니다. 심지어 당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에서 온 주름진 말린 과일로도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